안녕하십니까. 이번 여성의원 원장 신봉규입니다. 오늘 시간에는 다양한 성질환, 성매개 질환, 성병에 대해서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성병은 성관계로 Sexually Transmitted Disease라고 이야기를 하고, 성관계로 인해서 서로 감염을 받거나 줄 수 있는 질환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균이 감염되는가에 따라서 구분할 수가 있고요. 대표적인 게 첫 번째가 박테리아가 있고요. 두 번째가 박테리아보다 좀 더 작은데 우리 성관계로 없는 균들이 있습니다. 유리아 플라스마 같은, 마이코플라스마 같은, 플라스마라고 이름 붙이는 어떤 그런 균들이고요. 이게 박테리아보다는 사이즈가 작기 때문에 좀 다른 영역으로 구분하는데 지금은 같이 씁니다. 이거를 같이 씁니다. 유리아 플라스마 같은 거를. 그 다음에 현저히 작은 사이즈를 가지고 있는 바이러스가 있고요. 네 번째는 또 큰 균도 있죠. 원충 같은 것도 있습니다. 뭐 다양한 게 있는데 주로 구분해서 설명하는 거는 이거랑 이겁니다. 세균들은 자기가 독자적으로 삶을 영위할 수 있는 생명체죠, 생명체. 근데 바이러스는 다른 세포에 들어가서 자기 그 유전 형질을 가지고 생명을 이어가기 때문에 단독 생명체랑 구분되기 때문에 이걸 이제 구분하고요. 사이즈 차이가 납니다. 여기 이제 박테리아에 의한 성병들, 이거 같이 이제 말씀드리겠습니다. 바이러스에 대한 성병들, 뭐 아주 드물지만 원충에 대한 성병도 있고요. 그런데 이런 균이 감염되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불편을 겪기 때문에 원칙적으로 말하면은 이런 균에 대한 치료는 어느 뭐 여성이든 남성이든 누군가에서 이 균이 검출이 돼서 나왔다 그러면 관계를 가지는 배우자도 같이 이 약을 먹고 아니면 치료를 받는 그게 좀 약간 원칙이죠. 근데 이제 균 따라서는 치료를 안 해도 되는 균도 있고요. 또 배우자가 같이 약을 먹거나 치료를 받아야 되는 균도 있고, 또 한 분만 약을 먹고 치료받아도 되는 균도 있습니다. 다양한 균이 있어서 그걸 다 구분해 드릴 수는 없고, 대충 그로스하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일단 바이러스부터 먼저 말씀드리면, 바이러스는 크게 구분하면 요즘 이제 이슈가 많이 되고 있는 자궁경부암 바이러스가 있고요. HPV 바이러스라고 합니다. 우리가 전통적으로 뭐 헤르페스 같은 바이러스가 있죠. 이런 게 있고, 나머지는 다 뭐 우리가 말하는 매독, 임질, 유레 플라스마, 마이코플라스마, 클라미디아 같은 질환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균들에 대해서 실제 그 검사를 했을 때 어떻게 검사해서 결과가 나오고 또 그거에 대한 어떤 증상이나 각각 치료에 대해서 간략하게 설명드리는데, 제가 가상의 그 검사지 결과를 만들어서 그 검사 결과가 어떻게 나와서 어떻게 치료하는지를 검사 결과지로 설명드리겠습니다. 지금 보시는 표는 우리가 이제 병원에서 성병 검사라고 STD 검사라고 했을 때 검사해서 나온 결과를 보는 결과 판독지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이제 구분해 놓는 거는 검사하는 업체마다 내용을 채취해 가지고 단백질 검사를 하게 되는데, 균에 대한 단백질을 추출해서 감염 여부를 이제 판독하는 것입니다. 검사 업체마다 이제 균 항목은 약간씩 다릅니다. 다를 수 있고, 우리가 보통 병원에 가서 성병균 검사를 할 때 대표적으로 하는 몇 가지가 있고, 또 좀 더 많이 하는 검사가 있고, 이렇게 전수조사로 많은 수의 균을 검사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여기서 이제 이런 경우는 검사 결과에서 전부 다 음성이 나와서 균이 없다고 나오는 경우가 되겠습니다. 균이 없는 경우는 두 가지인데, 하나는 진짜 균이 없는 경우에, 또 하나는 균은 있었는데 너무 적어서 포착이 안 되거나 검출이 안 되거나, 또는 검사상에서 나타나지 않아서 음성이 된 경우가 되겠습니다. 검사상에 나타나지 않는 경우는 뭐 최근에 뭐 항생제를 많이 먹고 가서 검사를 했다거나 이러면 또 균수가 너무 줄어가지고 실제 균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음성이 나올 수도 있습니다. 이 검사 결과는 물론 가상이긴 하지만 검사에서 뭔가 균이 있는데 어떤 균을 특정하기는 어렵다 하는 그런 데이터고요. 이거는 그래서 무시합니다. 이런 데이터는 유니버설 디텍션은 무시하게 되고, 실제 이제 나왔던 균에 대해서 가드넬라라는 균이 나왔습니다. 가드넬라라는 균이 제일 흔한 균이고요. 이 균이 감염이 돼 있으면 우리가 냉에서 냄새가 많이 납니다. 냄새가 많이 나고 희거나 노른 냉이 많이 나오면서 팬티에 노랗게 묻게 되고 불결감 주게 되는 균이 되겠습니다. 감염된 분들도 많고요. 전체 여성 질염으로 검사를 해보면 많게는 절반 정도에서도 감염돼 있고요.
보통 10%나 20% 정도에서는 가드릴라가 양성으로 나옵니다. 이 기운의 경우에는 이제 증상이 심해서 치료받으러 오는 분도 계시지만 또 모르고 그냥 지내시는 분도 상당히 많고, 냄새가 많이 나서 이제 치료받으러 오시는데, 이 치료도 또 모호해서 치료약이 후라시닐이라는 약밖에 없는데, 지금 현재로는 이 후라시닐을 이제 보통 여성분 경우 일주일 먹이고, 또 배우자 남성도 먹이는 경우가 있어서 남성은 또 1회법 한 번 먹이는 방법을 쓰기도 합니다. 여성만 치료하는 경우도 있고, 남성을 굳이 안 해도 여성만 잘 치료해도 또 없어지는 경우도 많기 때문에요. 또 여성 남성 같이 치료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래서 반복 치료했는데 잘 안 없어지면 남성도 같이 약을 먹이는 경우가 있고요. 처음부터 남성 여성 같이 약을 먹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거는 이제 증상이나 배우자 남성분의 어떤 협조나 이런 거를 따져서 치료 방법을 결정하시면 되고, 결국 또 같이 다 약을 먹더라도 이 치료율이 한 60%나 70% 밖에 안 되기 때문에 치료 효율이 높진 않아서 소독이나 질정이나 약 먹는 거라든지 또 반복적으로 가서 또 치료를 받고 검사도 하고 하는 좀 노력이 필요합니다. 가들라는 이런 균이고요. 그 다음에 요 검사에서는 가들라도 나왔고 클라미디아라는 균도 나왔네요. 클라미디아는 이 지금 성병 검사 중에서 가장 나쁜 성병균을 꼽으라고 그러면 연성화감이나 매독이나 임질이나 클라미디아가 나쁜 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우리 몸에 해를 많이 끼치는 균이고요. 이 클라미디아보다는 좀 약하지만 또 비슷한 해를 끼치는 게, 증상이 비슷한 게 클라미디아, 유리아 플라스마, 마이코플라스마들이 되겠습니다. 이런 균들은 감염이 되면 약간 생식기가 불편한 느낌 들거나 좀 그런 게 있고요. 주로 비뇨기과 증상이 생기는데, 요도염이나 방광염 증상, 자꾸 시가 마렵거나 소변 볼 때 불편하고 따갑고 자결감이 생기거나 불편을 많이 끼치고, 또 냉도 많이 늘어나서 특히 클라미디아 감염되어 있는 경우에는 팬티가 많이 젖습니다. 냉이 많아져 가지고요. 그래서 팬티를 여벌로 가지고 다니거나 또는 라이너나 패드를 하고 다니는 경우도 있고, 간혹은 자기가 요실금인 줄 알고 요실금 치료를 받으러 오시는 분 중에 보면은 실제는 요실금이 아니고 클라미디아 감염이 있는 경우도 있습니다. 치료는 배우자랑 같이 클라미디아 치료약을 복용하시는데, 보통 독시사이클린이나 오플록사신, 사이플로사신, 아니면 지스로맥스, 요즘 지스로맥스 많이 쓰고요. 보통은 독시사이클린 일주일법을 쓰는 게 보통이고, 또 지스로맥스도 5일법 쓰는 경우도 있고, 남성은 또 지스로맥스 1회법 쓰는 경우도 있고 해서 그 증상에 맞춰서 선생님한테 상의 받으시면 됩니다. 또 검사 결과에서 이분은 임질하고 가들라가 나왔네요. 임질은 임질 주사를 배우자랑 같이 맞아야 됩니다. 치료는 주사를 맞으면 치료는 잘 되는 편입니다. 이분은 클라미디아 하나가 감염되어 있네요. 이분은 클라미디아, 유리아 플라스마, 스트랩토코쿠스, 가드릴라, 헤르페스 바이러스 다 감염이 되어 있네요. 균이 많이 들어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치료가 이 바이러스는 발현되어 있을 때만 항바이러스제를 좀 쓰는 수밖에 없고요. 클라미디아나 유리아 플라스마는 독시사이클린이나 지스로맥스로 치료를 하게 되고, 스트랩토코쿠스도 방금 항생제 잘 반응하고요. 가들라는 후라신이라는 항생제를 써야 되기 때문에 결국은 다른 항생제로 다른 시기로 또 먹어가지고 균을 치료하게 되는 긴 치료 기간을 가지게 됩니다. 또한 배우자도 같은 약을 먹는 게 좋습니다. 균이 감염이 많이 돼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대장균만 하나 감염돼 있네요. 이런 경우에는 냉이 탁하게 많이 나오고요. 팬티에 누렇게 묻게 되고, 대장균 냄새가 좀 나기도 하고 그런데, 되게 무슨 이물질 시술을 받거나 이런 분들에서 이런 대장균이 좀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루프를 했거나 질성형 중에 이물질을 고무줄 같은 걸 넣어가지고 아니면 볼을 넣어가지고 수술하는 경우에도 또 이런 대장균이 잘 증식할 수 있기 때문에 주의를 하셔야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물질을 제거하고 균치료를 하게 되는데, 제가 질성형 하면서 이런 이물질을 고무줄을 삽입받고 볼도 넣고 한 건데, 이게 다 제거를 하고 균치료도 하고 했던 경우가 되겠습니다. 방금 보신 거는 박테리아 성병균들이고요. 이런 성병균들은 주로 방광염이나 요도염 증상을 많이 일으키지만 질염도 일으키고, 경우에 따라서는 기관지염이나 폐렴도 만들 수 있는 균들이라서 요즘은 건강하게 지내니까 이렇게 증상들은 잘
안 나타나고 지내는 경우도 많지만 조금 불편하셔서 가셔서 이런 정확한 검사를 받아보시고 검사에서 균이 나오면은 관계 가지는 배우자랑 같이 함께 약물 치료를 하는 게 좋고요. 여성이 검사를 했을 때 남성도 치료를 해야 되는지 여부는, 물론 남성도 검사를 해서 균이 검출되면은 같은 치료를 받겠지만, 또 남성이 이런 검사를 받아보면 남성에서는 검출률이 좀 떨어지기 때문에 여성이 이렇게 나왔던 이만큼 나오지 않습니다. 남성 분변이나 이렇게 소변이나 다른 걸로 검사를 해보면 여성이 만일 하나, 둘, 셋, 넷, 5가지 균이 나왔다면 남성 검사를 똑같이 이 배우자가 받아보면 한 3가지가 나온다거나 이렇게 좀 한두 가지가 빠집니다. 그러면 검출률이 높지 않아서 그런데요. 그래서 여성이 검사 받기가 더, 검사를 해서 균을 찾기가 더 쉽다는 뜻이고요. 결국은 여성이 검사에서 나온 균에 준해서 남성도 치료를 받는 것이 더 바람직하다고 볼 수 있습니다. 이 표는 자궁경부암 바이러스를 검사하는 항목표가 되겠습니다. 검사를 하게 되면 이 표 같은 경우에는 자궁경부암 바이러스는 HPV 바이러스라고 그러고요.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라고 그러고 인유두종 바이러스라고 그럽니다. 이 인유두종 바이러스는 성관계로 감염이 되는 건데, 성관계로 상처면을, 미세한 상처면을 통해서 이 바이러스들이 감염이 되고요. 이게 처음에 이제 검출하고 검사해서 밝혀진 게 자궁경부암에서 밝혀져서 이름이 자궁경부암 바이러스로 알려져 있지만, 지금은 다른 조직의 암들을 검사해봐도 이 균이 나온다는 걸 알게 돼서 이 바이러스 나오니까 이제 꼭 자궁경부암 바이러스라고는 하진 않고요. 그냥 휴먼 파필로마 바이러스라고 그럽니다. 이 바이러스가 하도 종류가 많기 때문에, 종류가 많아서 발견되는 순서대로 해가지고 번호로 이름을 붙여놨는데, 여기서 HPV 바이러스 중에 암을 잘 만드는 그룹이 있고요. 암을 잘 못 만드는 그룹이 있고, 암을 못 만드는 그룹도 있고, 대신에 또 이런 균들은 우리 몸에 피부 사막이나 주접이나 뭐 혈관종 이런 걸 만드는 균에 속하고요. 암을 더 잘 만드는 균에 속하고, 그래서 구분해서 이제 검사를 하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검사했는데 균이 하나도 없다고 나왔는데, 이 경우는 2가지 경우입니다. 실제로 균이 하나도 없어서 이렇게 나오는 경우가 있고요. 균이 감염이 되었지만 검사상에서 찾아낼 수 있는 그 일정 수치보다 낮아서 없다고 나오는 경우도 있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 바이러스는, HPV 바이러스는 성관계로 감염이 되면 감염 후에 우리 면역 체계가 싸워서 이겨내기 때문에 치료약이 따로 있는 건 아니고요. 우리 몸이 이겨냅니다. 그래서 저절로 없어지는 균에 속합니다. 그래서 보통 감염 후에 빠르면 6개월, 늦어도 한 3년이면 저절로 다 없어집니다. 물론 그 이상 또 이 바이러스를 가지고 있는 경우도 있는데, 그건 우리 몸이 잘 싸우지 않는 특이한 체질인 경우에 이제 그럴 수 있고요. 그래서 보통 1년이면 대부분 없어지는데, 이렇게 검사해서 음성이 나왔다는 거는 뭐 10년 전이나 5년 전에 감염된 거는 없어졌기 때문에 옛날의 거를 알 수가 없어요. 그래서 이 데이터는 현재 감염된 게 없다는 뜻이고요. 그걸 기준으로 해서 이제 감안하셔야 되는데, 이게 이제 결국 여성에는 자궁경부암을 주로 만드니까 자궁경부암 검사도 이제 이 바이러스 검사랑 같이 하게 되는데, 바이러스 검사 결과가 균이 없다고 나올 수도 있고, 또 보면은 한 마리 있다고 나왔습니다. 이 한 마리 있는 경우는 성관계로 한 마리만 감염됐을 수도 있고요. 또 하나는 여러 가지가 감염이 됐는데 시간이 지나면서 다 없어지면서 한 마리만 남았을 수도 있습니다. 다양한 경우가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는 자궁경부암 검사를 보통 이런 균이 없을 때는 1년마다 검사를 하라고 그러는데, 이런 바이러스가 있을 때는 6개월마다 좀 검사를 하라고 선생님들이 권고합니다. 이건 한 마리 나온 경우고요. 이건 4마리 나왔네요. 52번, 53번, 뭐 61번, 42번, 68번, 53번, 51번 쭉 나왔는데, 또 4마리 나오고,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까지 나오고요. 여기는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7, 8까지 나왔네요. 이렇게 많이 나오는 경우는 관계를 좀 더 많이 하고, 이 균을 많이 가진 사람하고 관계를 가지면 이렇게 많이 나올 수 있겠죠. 감염을 많이 받아서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데이터를 낸 게 있는데, 젊은 시절에 섹스 파트너가 많거나 관계를 좀 더 친밀하게 많이 가지는 그룹들, 그런 연령대에서는 바이러스가 많이 검출됩니다. 그래서 보통 20대에서는 검출률이 많습니다. 20대에서는. 그런데 나이가 들어가면서 보면은 점점 나오는 율이 줄어듭니다. 그만큼 관계 가지는 파트너도 제한되고
균 감염도 서로 간에 이제 감염시키는 율이 좀 떨어지기는 합니다. 하지만 또 나이가 많더라도 뭐 30대, 40대, 50대 올라가더라도 또 많은 분은 좀 많이 있을 수 있고요. 그래서 관계하면서 어떻게 없느냐 하는 거에 따라서 좀 차이가 납니다. 이제 결국은 이런 거는 시간이 지나면서 없어지는데 이게 감염됐다는 걸 알면은 상당한 스트레스를 받고요. 힘들게 여기는 분도 계십니다. 하지만 꼭 그렇게 생각하실 필요 없고요. 하나가 감염되든 여러 개가 감염되든 내 면역 체계가 건강해져서 빨리 균을 몰아내면 되기 때문에 이렇게 감염이 되어 있는 경우에는 좀 더 자주 자궁 흉부암 검사를 받고 다른 암 검사도 좀 같이 받는 게 좋고요. 예방암 검사나 뭐 직장 항문, 뭐 내시경이나 위내시경 이런 것도 좀 받고요. 이제 이런 균들을 이 바이러스를 빨리 없애기 위해서는 몇 가지 이제 하셔야 되는 일들이 있는데 결국 면역 체계를 활성화시키고 이 균하고 이 바이러스랑 빨리 싸우게 하기 위해서는 나의 면역 체계를 향상시켜 줘야 되니까요. 그래서 제일 중요한 거는 내 몸에서 스트레스 호르몬이 안 나오게 하는 겁니다. 스트레스 호르몬이 나오면은 면역 체계가 저하되기 때문에 이 바이러스가 더 창궐하게 되고 암 변화에 더 위험이 생기니까요. 그래서 이런 균이 있든 없든 즐겁게 지내는 게 가장 중요하고요. 바이러스를 빨리 없애는 제일 좋은 방법은 스트레스 호르몬이 안 나오게 하는 겁니다. 즐겁게 지내시고, 두 번째는 이런 바이러스랑 싸우는 나의 면역 체계는 잠을 잘 자야 면역 체계가 활성됩니다. 잠을 자는 동안 열심히 더 싸웁니다. 그래서 양질의 수면을 확보하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잠을 잘 주무셔야 되고, 특히 밤에 잠을 잘 주무셔야 되고, 영양을 잘 섭취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식사를 잘 드시는 게 중요합니다. 괜히 불필요하게 무슨 보약이나 비타민이나 뭐 다른 엉뚱한 것만 먹고 식사를 안 하시는 분들이 계시는데 그러지 마시고, 그런 걸 안 먹더라도 식사를 잘 하시는 게 이 면역 체계 올리는 데 더 중요하고요. 또 더 각광받고 있는 게 요즘 유산균을 많이 복용하시는데, 우리 장에서 유산균이 증식하게 되면 그 유산균 증식에서 면역체계가 올라가고, 유산균도 마찬가지지만 이 바이러스랑 전투를 더 강하게 벌일 수 있기 때문에 유산균을 복용하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유산균 복용하시고, 또 이 바이러스를 방어하기 위해서 이 바이러스 항체를 주사 맞는 자궁경부암 백신을 맞는 것도 아주 중요합니다. 물론 감염이 되어 있더라도 맞을 수 있습니다. 감염이 되어 있는 경우도 맞으시면 기존 항체들이 싸우고 있지만 또 항체를 더 형성시키거나 또 더 강하게 전투를 한다는 것도 지금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감염이 되어 있든 감염이 안 된 분이든 간에 성관계를 가질 것 같으면은 백신을 맞는 게 좋습니다. 백신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지금 현재 나와 있는 게 서바릭스 2가, 가다실 4가, 가다실 9가가 있는데요. 가라는 거는 바이러스에 대한 항체를 탑니다. 그래서 서바릭스 2가는 이 주사에는 HPV 16, 18에 대한 항체로 만들어진 백신이 되겠습니다. 이 두 가지를 주로 방어하는데, 뭐 이게 또 100% 방어하는 건 아니지만 또 이것도 다른 격까지도 약간은 방어력이 있다고 알려져 있고요. 그래서 서바릭스 2가는 16, 18이고요. 가다실 4가는 16, 18번, 6번, 11번을 방어합니다. 이 네 가지를 방어하니까 조금 더 그 개수로는 이제 이점이 있는 거죠. 그렇지만 또 그 항체 형성률은 또 좀 약간 또 다를 수도 있고 해서 회사마다 좀 다를 수 있고요. 그래서 더 적절한 걸 선택하는 게 좋고요. 가다실 국가는 16번, 18번, 31번, 33번, 45번, 52번, 58번, 6번, 11번을 방어합니다. 9가지를 방어하니까 이게 개수로는 이게 더 효율 가치가 높습니다. 그래서 가다실 국가가 제일 비쌉니다. 1회 접종 비용 자체가. 산부인과 가시면은 가다실, 서바릭스, 가다실 4 국가 다 맞으실 수 있는데 자기가 요걸 감안해서 선택하셔서 접종 받으시면 되겠습니다. 이거는 이제 자궁경부암 검사를 말하는데요. 방금 HPV 바이러스 감염돼 가지고 이제 암 검사를 하고 이제 사람들이 그렇게 살고 있는데, 자궁암 검사는 우리가 이제 세포를 검사를 해 가지고 판정을 할 때 여러 가지 방법을 기준을 가지고 이제 판정을 하는데, 우리는 보통 팝이라고 해서 이게 자궁경부암 검사입니다. 이 팝 판정 기준을 가지고 우리가 결과를 보고받고 있는데요. 파파니콜라우라는 사람이 이 검사 기법을 발전시켰기 때문에 팝이라고 그러고요. 팝에서는 검사 결과를 자궁경부암 검사했을 때 클래스 1, 클래스 2, 뭐 클래스 3, 클래스 4, 클래스 5 이렇게 구분합니다. 여기서 클래스 1, 클래스 2는 요 팝이라는 분류 방법이 유용하지만 클래스 3 이상을 올라갔을 때 이게 혼재해서 좀 병을 정확하게 구분하는데 좀 불편하다. 그래서 그 다음 이제 발전시킨 방법이 다음 방법들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매칭해서 지금 구분해 놨는데요.
중요한 몇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세포 상태만 이제 검사했을 때 세포가 아주 건강하면 클래스 1, 또 약간 염증기가 있으면 클래스 2를 주고요. 그 다음에 암세포로 가기 시작하면 암세포 전 단계를 거쳐서 가는데 암세포가 바로 나오면 이 클래스 5 자궁 경부암, 경부암으로 진단을 해주고요. 이렇게 구분을 해주고요. 그 전 단계는 이렇게 모호한 단계가 세 단계로 나눠집니다. 나눠지는데 팝에서는 2, 3, 4로 혼재되어 있어서 정확한 구분이 어려우니까 대개는 세포 검사를 했을 때 베데스타 시스템을 사용하는데 베데스타 시스템에서는 이제 정상세포, 건강한 정상세포, 자궁 경부에 또 염증기가 약간 있는 암이 없는 정상세포 이렇게 구분을 해주고요. 그거를 클래스 1, 클래스 2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고요. 요걸 넘어선 세포의 변형이나 문제가 있으면은 자궁암 전전전 단계로 아스쿠스라는 점수를 주고 그 다음 넘어서면은 LSIL, 로시를 주고 그 다음 넘어서면 하이시를 줍니다. 이거는 세포를 보고 의사 선생님이 판정해 주시는 구분 기준이고요. 이렇게 판정을 받으면 이게 정확한 기준으로 볼 수가 없어서 자궁 경부에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조직 검사를 해서 암세포가 생기는지 여부를 더 판정하기 위해서 그래서 요 1, 2, 2단계에서는 조직 검사 같은 걸 하지는 않고요. 주로 로실이나 하이실에서는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데 아스쿠스는 임상 검사하는 선생님이 판단해서 또 이제 추가 검사를 하게 되고요. 여기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되면 조직 검사에서는 어떻게 나오냐면은 CIN으로 구분해 줍니다. CIN은 자궁 경부 이형성증이라고 그러고요. 그래서 정상 세포의 이상 변화, 자궁 경부 이형성증 1단계, 2단계, 3단계를 거쳐서 자궁 경부암으로 구분해 줍니다. 그래서 결국은 세포 검진도 하게 되는데 팝 시스템으로 보고를 받고 일부는 베데스타 시스템으로 보고를 받고 여기서 문제가 있으면 조직 검사를 해서 CIN 몇 개인지를 정해 가지고 CIN 1, 2, 3에 따라서 치료 방법을 결정해서 간단하게 반복 검사만 한다든지 CIN2에서는 자궁경부 레이저 치료를 한다든지 CIN3에서는 자궁경부 원초 절제 수술을 한다든지 자궁 적출을 한다든지 치료 방법이 결정되겠습니다. 검사 결과를 보면은 요 자궁경부암 세포진 검사에서는 파파니콜라우 검사라고 그럽니다. 아까 팝 검사라고 그러는데 클래스 1으로 진단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건강하다는 뜻이죠. 그래서 이런 경우에 1년마다 자궁암 검사를 하라고 이제 권합니다. 이 경우에는 클래스 2로 진단을 받았고요. 세포 검사에서 약간 염증기가 있다는 뜻이고요. 다른 바이러스나 다른 박테리아 때문에 염증기가 생겨 있는 경우라서 이건 추가 치료가 필요한다기보다는 다른 균 검사에서 균이 확인되면 그 균에 대한 치료를 하는 거지 이 자체로 뭐 치료 꼭 하고 그런 건 아닙니다. 다만 이런 경우에는 선생님들이 6개월마다 좀 암 검사를 하세요라고 권하게 됩니다. 그 다음은 이 단계를 올라서게 되면은 베데스다 시스템의 아스쿠스라는 이제 판독을 주게 됩니다. 이런 경우에는 이 아스쿠스가 나오게 되면은 아까 이제 이런 암에 대한 위험도가 높은 HPV 바이러스가 감염된 건 없는지도 검사를 해보고 또 이 팝 검사를 반복해서 해봐라고 권고하게 됩니다. 근데 이제 HPV가 나쁜 균이 들어와 있고 반복 팝 검사에서도 안 좋다고 그러면 조직 검사를 하게 되고요. 조직 검사에서 CIN 1, 2, 3 여부에 따라서 치료를 결정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아스쿠스 이외에 로실이 이렇게 진단됐고요. 이런 경우에는 조직 검사를 하라고 권합니다. 조직 검사를 해보면은 CIN 1, 2, 3인지 알 수 있고요. 요즘 세포 검사상에서는 로실로 판정 줬지만 아마도 CIN 1 정도에 해당되는 것 같다라고 지금 검사한 선생님은 판정을 해주셨네요. 여기서 다시 요 구분대로 또 이렇게 호환해서 생각을 해봐야 되고 검사는 팝 검사, 세포도말이라고 그러는데 자궁 경부에서 세포를 채취해서 세포만 보는 검사고요. 여기서 이상이 있을 경우에는 이렇게 일부 살점을 떼어내서 자궁 경부 살점을 한 2, 3mm 떼어내서 조직 검사를 하게 됩니다. 조직 검사도 원초 절제 조직 검사가 있고 그냥 단순 조직 검사가 있고요. 이 조직 검사에서 떼어낸 살을 현미경의 절편으로 만들어서 암세포가 생기지 않나를 검사하게 됩니다. 이건 조직 검사 이제 슬라이드고요. 이 슬라이드에서 정확하게 보면은 이게 이제 CIN1에서 2에 해당하고 이건 이제 2나 3에 해당하는데 이건 자궁 경부암인데 요런 아까 그 슬라이드를 보게 되면은 암세포 가기 전 단계의 세포들이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의 아래쪽에만 생기면 CIN1을 주고요. 중간까지 생기면 CIN2, 여기까지 다 생기면 CIN3를 주고 이렇다면 이제 암으로 갈 확률이 높기 때문에 적극적인 치료를 하게 되고 이분은 베이스먼트 멤브레인을 지나서 암이 퍼지기 시작해서 이거는 퍼진 침륜암이 되겠습니다. 각각에 따라서 치료가 달라집니다. 그래서 이런 구분을 하기 위해서 이런 조직 검사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런 조직 검사를 했을 때 판독에서는 조직 검사 판독에서는
이런 침륜암이라고 판독이 나오고 이런 경우에는 적극적으로 수술과 항암 치료와 방사선 치료 등을 하게 되겠습니다. 오늘 시간에는 성감염 질환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성감염 질환은 제가 크게 두 가지로 구분했는데 박테리아 감염하고 바이러스 감염으로 구분하고, 박테리아 감염은 항생제로 치료하게 되고요. 또 여러 증상이 있지만 불편하면 가서 검사를 받으시고 치료받으시면 되고, 또 바이러스 질환은 대표적으로 자궁경부암 바이러스가 있기 때문에 자궁경부암 바이러스는 어떻게 검사를 하게 되고, 그 검사에 따라서 자궁암 검사를 어떻게 하게 되고, 자궁암 검사는 판정을 어떻게 해서 어떤 치료를 받게 되고, 또 자궁암 바이러스를 빨리 없애기 위해서는 어떤 우리가 생활 주변을 돌봐야 하는지 제가 설명드렸습니다. 성감염 질환은 너무 걱정할 필요는 없고요. 적절하게 잘 검사를 받으시고 치료를 받으시면은 성감염 질환의 공포에 대해서 벗어날 수 있고요. 성감염 질환이 안 걸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는 시기에서 어떤 그때 시기마다 또 우리가 감염에 노출이 되어 있기 때문에 전혀 감염이 없이 살기는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감염이 되더라도 병원들이 다 검사를 해서 치료도 해주기 때문에 잘 검사받고 치료받으시면 되고, 또 성감염 질환으로부터 우리가 좀 안전하게 지내야, 또 여성 같은 경우에는 자궁도 보호하고 자궁 내막도 건강 유지해서 나중에 임신과 출산에 더 유리할 수 있고, 남성분들 같은 경우에도 전립선 건강에 더 도움이 되기 때문에 적절한 시기에 반복 검사를 하거나 불편한 증상이 생기면 또 가서 검사를 받으셔서 좋은 치료를 적절한 시기에 잘 받으시기 바랍니다. 제 동영상 보시고 도움이 많이 되셨으면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좋은 리플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